그렇지, 그러겠네요. 한번 서울 오면 쉽지 않으니까. 예. 아, 또 시간적으로도 이제 뭐 멀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누나랑 왜 거기서 왜 그 소주병인가 뭐 술병에 애기 있잖아요. 애기 그게 나 궁금했었어요. 이제 술병 뚜껑인가 뭐 어디서 이렇게 옆에 애기가 여동생 북한에 있잖아요. 지금 엄마랑 그 여동생 애기 때 어릴 때 뚜껑에 소주 뚜껑 예,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소주를 갖다 이렇게 뚜껑에 넣은 거예요? 뚜껑이 넣은 건 아니고 이제 예. 그때도 뭐 저희가 이제 어릴 때다 보니까 몇 살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제가 그때 거의 한 10살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아버지는 그 낙지발이라는 배 타러 나가면 며칠 있다가 그 이제 공해상에서 예. 그 쪽배 타고 이제 낙지발이라는 거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누나랑 제가 어린 동생을 봐야 되는데 예. 저희 동생이 저랑 8년 차이거든요. 소리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애를 보다 보면 이게 네. 어떻게 뭐랄까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 자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이제 다른 친척 집에 이제 얹혀 살았는데 그 저희 친척이 소주 장사를 했어요. 아, 술 같은 것도 팔고 마트처럼 이렇게 뭐 중류수 북한에는 거의 다 중류수거든요. 와. 중류주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요. 그 도수를 맞춰가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술을 판매하면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술병을 가져가서 네. 술 파는 집에서 이제 그 병에다 이렇게 찌워주는 그런 문화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렇게 팔다 보면 그 우리가 소주도 다 이렇게 먹지만 마지막에 조금씩 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으면 좀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동생한테 네. 해서는 안 돼. 네. 그런 짓을 그걸 이제 먹었는데 애기가 이제 술 취해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 그죠? 처음엔 잘 받아 먹더라고요. 술 취해서 잤을 거 아니에요. 네. 자니까 이제 그다음에 자고 편해진 거지. 우리는 편해진 건데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애가 네. 몇 시간 동안 빨리 깨워야 되는데 네. 깨워도 안 깨나는 거예요. 그때는 네. 애기였으니까 네. 좀 나쁜 짓인 거죠. 근데 아니 그래서 애기가 이제 깨어났잖아요, 나중에. 푹 자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완전 푹 자고 일어났죠, 완전 푹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예요. 네. 아니 그 다음 날까지는 아니고 한 네. 6시간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예. 자고 일어나니까. 그 소주잔 그거 한 5개 정도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빨갛게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제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면 그런 거 좀 따라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애들은.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난식으로 자 너 한 잔, 나 한 잔 이러면서 이제 그 소주 벽 뚜껑을 놓고 이제 짠하면서 이제 먹는 흉내를 나는 내고 동생만 이제 받아서 계속 먹는 거죠. 빨리 자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6시간 넘게 이제 자다가 깨났는데 이제 그 전에 엄마가 먹고 애가 왜 이렇게 얼굴이 막 온몸이 그냥 다 새빨개져가지고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놀이하려고 이제 소주 짠 놀이하면서 소주를 그 조그만 그 병뚜껑이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 네, 그게 그 사연이에요. 난 그거 보고 되게 정겹고 나도 어릴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가 살기 어려웠죠. 그때 어려웠을 때죠. 잘 살다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죠, 그때가. 그러면 남의 집에 엄청 어디 사는 거예요? 친척 집에 그냥? 예, 동거살이라고 하는데 저희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통 북한 집들이 이제 방 2칸짜리 뭐 윗방 우리 시골집 가면 윗방 아랫방이 있듯이 우리가 윗방에서 이제 살고 월 얼마씩 돈을 내고. 예. 근데 북한 나라에서 이렇게 집을 갖다 지정해 주지 않나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공산 90년대 때는 지정을 해줬고 이전에 이제 개인들이 그 원래 나라 이름 주택 자체는 나라 집인데 개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개인들이. 그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공장 기업소에서 배정받은 집들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안 받고 이제 자기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그런 뭐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는 주택들 있죠. 그거는 사고 팔고 안 되고. 예. 그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한 7, 80년대는 이때는 다 지정을 해준 집들이 거의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이전은 사고 팔고가 돼요.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다 걸리면 이제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개인들끼리 지금 밀거래를 하는 거죠. 그때 거기서 얹혀 살 때는 그러면 신작쇼에 이제 옆에 사는 거잖아요, 국방에. 네. 그러면 거기서는 연료를 못 댔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저희가 그때는 이제 청진 쪽은 구멍탄을 많이 떼요. 구멍탄 뗐어요? 불을 나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멍탄. 예 구멍탄을 많이 떼고. 떼고 뭐 시골 쪽에 좀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떼고 구멍탄 떼고 전기는 이제 전기는 뭐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에 오면 잘 오나. 안 되잖아, 그거. 예. 수도는 없어서 수도는 대부분 이제 펌프하고 그리고 좀 그 중심지 같은 도시들에는 그 또 수도가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안 나올 때는 이제 그 주변에 뭐 샘물터 같은 데 가서 물을 길었다. 청진도 꽤 큰 도시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거기도 이제 수도가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에 나올 때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들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물을 미리 다 받아 몇 통. 뭐 며칠 쓸 거는 미리 이제 뭐 통마다 다 받아놓고 이렇게 써요. 그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실 때는 그런 탈북부로 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사실. 그죠? 아버지가 돈을 잘 벌 때는. 그건 그 이후에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부로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이제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잡혔죠. 예, 예. 그 사람들은 여기 국정원 와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예, 죽은 예. 사람도 있다고. 예. 거의 그 잡혀가지고 이제 보위부에 잡혔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오면서 들었고, 왜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떠날 때부터 중국 전화기랑 북한 전화기를 제가 다 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백두산을 통해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두산까지는 오면서 계속 통화를 했죠. 이제 쭉. 보위부에 다 잡혀 들어간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한 30명 넘었었는데 보위부에 거의 다 잡히고 저만 이제 도망쳤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국정원 오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떠난 시점에서 국정원까지 오는 게 한 6개월은 됐어요. 뭐 태국에 거의 한 달 있고 뭐 중국에 또 뭐 거의 한 달 넘게 있고 뭐 이런 오는 과정이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 이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국정원에서 또 한 3개월 동안 뭐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3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3개월쯤 된 시점에 이제 들었죠.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알죠. 그러면 거기 잡히면 사실 총살 되잖아요, 거의. 거의 그렇죠. 그죠? 100% 총살. 많이 저 같은 애들은 그냥 관리소 같은 데로 가죠. 많이 왜냐면 뭐 젊은 애들은 일이라도 시킬 수 있으면 관리소 데려가고 이제 시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좀 나이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실내에서 다 처리한다던가 뭐 총살한다던가 이런 방법. 그 이제 백두산 쪽에 탈북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누나는 처음에 어디서 누나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얘기 갖다 누나? 거의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중국 수배를 받고 도망칠 때 이제 누나도 이제 같이 이제 탈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위험하니까. 예, 거의 저희 집이 이제 그 감시 막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랑 뭐 동생은 나도 어차피 감시가 붙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나도 따로 이제 나오고 저도 따로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서울이라고 하면 이런 일산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거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수배 받고 나오면서 아빠 회사에 돌려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같이 나서 준 거고. 그 누나도 그때 누나는 따로 이제 도망을 쳐. 같이 도망칠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안 한 게는 못 한 거죠. 그 순간 아버지하고 같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저는 전국 수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는 상태. 뭐 엄마한테도 알릴 수가 없고 누나한테도 알릴 수가 없고 아빠한테도 더군다나 알릴 수도 없고 전국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산을 넘어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제 그때 당시 누나도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위험하니까 거의 뭐 저희 삼촌도 이제 잡혀가지고 뭐 총살 당하고 막 이런 거의 진짜 온 집안이 가족이 거의 그냥 다 박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나도 이제 따로 나오고 엄마랑 동생은 아예 이제 못 나오고 보위부 감시가 심해가지고 저는 나오다가 이제
저도 아버지 회사에 돌려가지고 저도 거기서 한 하루 정도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이제 산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딱 내려오면 그 마을 있는 그 근처에 이렇게 섰는데 혹시라도 거기에도 이제 보이부 요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그 아빠 회사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직원들밖에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와서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내가 이제 브로커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고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아버지는 한번 저희가 이제 보이부에 숙청을 당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냥.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 회사에 또 저희 그 가족 위아버리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기엔 뭐 할머니도 있었고 저희 고모네도 이제 같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결국에는 그렇죠. 예. 제가 또 워낙 뭐 길도 뭐 산길이 위험하잖아요 이제. 위험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국경이 다 봉쇄되고 초소가 다 봉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산으로 일단 넘어서 가자 이래서 같이 이제 아버지가 나서 죽은 거죠. 오다가 산에 위험한 경우는 없었어요? 짐승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저희 그 이전 웬만한 북한산들은 한 5시간 넘게 걸어서 들어가도 산짐승이 별로 없어요. 아. 곰이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이제 그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뭐 저희 뭐 산에서 뭐 며칠 생존하는 건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칡뿌리 같은 거 먹고 그랬겠네, 산에. 예, 거의 뭐 산 뭐 칡뿌리도 있고 이제 또 야산에만 칡뿌리가 있어요. 높은 고산에는 칡뿌리가 없어요. 그럼 그런 데는 이제 그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곰치라든가 이제 뭐 산마늘 이런 거는 해발 1000 이상에 북한은 1000 이상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먹고 그러면서 백두산까지 이제 갔죠. 그 이제 거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 만났잖아요. 브로커 예, 예. 만난 거죠? 전화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이제. 헬라에서 만난 예. 거죠.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선 타고 이렇게 이제 태국까지 왔잖아요. 그 누나 소식이 태국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태국에서 만났어요. 그 태국에서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누나가 그 전에 소식을 몰랐죠. 누나가 집을 떠나왔다는 것도 몰랐죠. 몰랐죠. 그 태국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제가 네. 백두산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 저희 집에는 전화를 안 했고 어. 저희 동네에서 저랑 진짜 인간관계가 되게 비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우리 집은 완전 다 포위되고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집에 잠복을 해 있는 상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나만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완전 국가보위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나만 놓쳐가지고 걔네도 이제 살짝 최고의 수사기관인데 보고할 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 내가 이제 주범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잡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보는 순간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발을 못 붙이겠구나. 아. 원래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보이부 쪽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이제 도보이부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건이 좀 중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두산까지 오는 기간이 거의 한 달 동안 걸렸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중하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이제 중국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지금 전국 수배를 받고 이렇게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상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넘어오라고. 너무 중국까지 일단은 국경만 넘으면 안전하게 자기들이 처리할 테니까 어떻게든 넘어만 오라고. 진짜 그때 이제 생각 딱 든 건 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긴 했지만 솔직히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저랑 앞으로는 이제 같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끝인데 그때 당시 저 혼자도 아니고 이제 뭐 아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고맙게 이제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브로커들의 이제 도움으로 저희는 뭐 태국까지 한국까지 거의 뭐 돈 일전 한 푼 안 드리고 그 친구들이 돈을 다 내줘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누나를 만나가지고 진짜 누나 소식은 어떻게 처음 들었어요? 거기 태국에서 처음 들은 거. 감옥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소식을 처음에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소식을 들었냐면 저희가 태국이라는 데는 한 번에 사람이 이제 모이면 한국으로 오고 모이면 한국 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저희를 다 알아요.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저희 이제 아버지 보고 그 따님 이름 부르면서 비슷한 사람 자기네가 봤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면 그렇게 걔네가 이제 그렇게 포위하고 잠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누나가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랬죠. 아 그러다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근데 이미 그 팀은 들어온 상태고 근데 이게 또 태국에 있으면 그 남자랑 여자가 이제 그 운동하는 시간이 이제 뭐 하루에 이틀에 한 번인가 그렇게 나와서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남자 여자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남자가 뭐 오늘 한다고 하면 내일은 여자가 운동하고 이래서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운동하는 날이 와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운동장 2층이 여자들이 있는 수용소였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들었잖아요. 너네 누나랑 그 따님이랑 비슷한 애가 우리 기수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아 설마 하다가 그냥 운동하는 날에 이제 그 2층 그 수용소다 보니까 다 철창이잖아요. 네. 뭐 북한에 살다 보니까 뭐 나무 오르고 이런 건 잘하잖아요. 이제 철창 타고 올라가서 탁 봤는데 이제 보는데 진짜 우리 누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저 감옥에서. 그게 저희가 올 때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명 정도 쉬셨어요. 그 수용 한요 정도 되는데 한 200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진짜 우리 누나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나도 봤어요? 눈 마주쳤어요? 봤죠, 마주쳤죠. 눈 마주쳤어요? 네. 아, 깜짝 놀랐겠다. 아, 그 막 서로 이제 뭔가 웃으면서 그 뭔가 그런 게 계속 감동 이런 게 네.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쵸. 기쁘면서 슬프면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 이게 누나까지 왔지만 엄마랑 동생은 아직 저기서 고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쵸. 복합적으로 계속 교차가 되면서도 다행인 건 일단 누나라도 살아서 왔으니까 반갑죠.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나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아버지도. 제 아버지는 엄청 눈물을 흘리셨죠. 그쵸. 왜냐면 막 네, 아버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아버지 심정은 또 틀리죠. 예, 저랑은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감정은 진짜 말을 못할 정도 그래서 이제 실제 누나하고 얘기해 본 거는 거기서 얘기 못했죠. 못했죠. 그럼 이제 국정원에 그다음에 와서 언제 얘기했어요 누나하고는? 거기서 한 우리가 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저희 뭐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제 그 가족 만나게 해주는 뭐 그런 시간이 잠깐 있어요. 아 그때 만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럴 때는 그 이제 기수별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뭐 기수 이런 건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야, 예. 그 기수별로 이제 밥 먹고 이럴 때는 이제 말은 못 하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누나가 그렇게 뜯고 왔는지.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국정원 그 직원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요. 그래서 상황을 듣고 이제 집에 잠복까지 섰는데 누나는 이제 잠깐 뭐 사러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아 잠복 개인이 예, 도망 나왔구나.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거쳐서 예 중국을 걸쳐가지고 브로커 통해서 건넜대요 강원. 그렇죠. 그 뭐 그 예전부터 이제 제가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제 누나도 도와주는 분이 계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뭐 저희가 다 풍비 박산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뭐주고 싶죠 그러면 또. 예, 뭐 거의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유 그래도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건이 되게 컸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그때 보이부 쪽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너무 아깝다고. 그 아깝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19살, 그쵸. 20살 그때 한 이럴 이쁜 때, 나이죠. 예. 그때 이제 활발하게 제가 처음에 제가 16살 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했는데 그때 16살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뭐 사장님처럼 이런 분이랑 대화를 하면 저를 엄청 무시했어요. 그렇죠 어리니까. 제 얘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런 가정을 내가 이제 그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기까지 그 시간이 한 3년 넘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딱 그때 전성기였었거든요. 많은 탈북민들을 내가 한국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잘 도착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뭔가 괜히 뿌듯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누나 이제 거기서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집
집은 어디로 받은 거예요? 그럼 누나랑 아버지랑 세 식구잖아요. 예. 집은 어디로 받은 거예요 처음에? 부산으로 해서 세 식구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 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하나원에서 총무를 하다 보니까 아. 사실 저희가 총무는 선택을 할 수가 하죠.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아무리 북한에서 뭐 날고 뛰고 뭐 한국에 대해 잘한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들은 것밖에 없는 거죠. 네. 부산에 가면 되게 일자리가 많대 이런 얘기 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부산에. 탈북민들이 연락이 오면 아. 부산은 관광도시라서 뭐 아. 일자리가 없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온 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그냥 부산으로 가요. 아. 굳이 그 서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그러네요. 아버지가 총무를 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부산을 갔는데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일부러 부산 선택하셨구나. 예, 선택을 해서 간 거죠 이제 부산. 아.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해운대 쪽에 집을 받았었는데 일자리도 없고 그 거의 식당밖에 없고 식당도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 처음 오면 안 받아주잖아요. 무슨 그렇죠. 말인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써는 거 못하는 누가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경기도권으로 올라와서 거기다 반납한 거네 집은 부산에 집은. 만나고 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살았죠.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그쪽 부산에서 그냥 계시고 저는 이제 저대로 처음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한답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금방 왔을 때는 뭔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뭐 남들을 많이 살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꼴값을 떨었잖아요. 이제는 뭔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북한에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해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 나온 시점이 거의 1년 되잖아요. 이제 북한을 떠난 지. 그때 이제 북한에서 저랑 예전에 연락했던 그런 브로커들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거의 뭐 엄마는 뭐 잡혀서 들어가고 뭐 동생은 친척집 돌아다니며 이렇게 거의 뭐 진짜 흔히 얘기하면 꽃제비 생활하면서 이제 친척집 돌아다니며 한 끼 먹으면 이렇게 산 이런 얘기 딱 듣는 순간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안 들어. 되게 화나겠다. 되게 막 혼란스럽고 놀고니 이게 막 너무 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접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랑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강박감이 딱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백화점도 다니고 거기서 그때 당시 백화점에 다닐 때는 월급 170인가 뭐 그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또 이제 뭐 한국에 나와서 뭐 월세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안 보여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1년 일해서 퇴직금 받은 걸로 이제 북한에 친척집에 보내서 엄마한테 면회를 해도 왜냐면 이제 북한은 그런 교정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밥도 안 주거든요. 그렇죠. 거의. 또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진짜 드문 거죠. 이제. 그렇죠. 거의 다 뭐 영양실조로 죽지 않으면 친척집에 이제 돈을 보내서 어떻게 면회라도 자주 가면 좀 거기서 이제 희망이라도 생기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렇게 보내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충청남도 소산이라는 데 가서 현대자동차 거기가 이제 엔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현대파워텍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원래 체격이 왜소한데 이제 북한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품 자동차 부품이 한 10단씩 싸면 한 200kg씩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누구 며칠 일하지 못한다고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1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 200kg 되는 걸 이제 끌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화물 운전을 하게 됐어요. 5돈짜리 차에 그 차를 빡빡 실어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오전 내 것 그걸 찾아다니면서 이제 넣어줘야 돼요. 생산 라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북한에서 살면서 다른 다른 탈북민들보다 많은 걸 경험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뭔가 내가 내 차를 가지고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더라고요. 직접 오다를 받으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5돈짜리 차를 무작정 이제 빚을 내서 사고 아까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 화물 넘버를 3천만 원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처음 화물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분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상황 이해해요. 이 현대 쪽은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출퇴근 시간만 이제 공장의 가동을 멈춰요. 네. 그게 보통 8시, 9시 사이에 공장이 서고 저녁에 중간에 또 서는데 그때밖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짐을 싣고 공장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 출퇴근할 때는 우리 차가 못 다니거든요. 우리는 완전 하청이잖아요. 그건 대기업이고. 그럼 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우리는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눈 붙이고 공장 탁 출근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서 납품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직원을 고용을 할 수가 있지만 고용을 하면 내가 이제 또 가져가는 돈은 적고 지금 엄마가 잡혀서 저렇게 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2시간씩 자면서 같이 일하는 이제 택시도 찾다 보면 그 같이 친한 그 기사님들 있잖아요. 그 형님들이 거의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선 다 형님이에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인데 거기서 뭐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야 형님이라 불러 이러거든요. 그 형님들이 진짜 야 너 한 줄도 못 버틴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살면 정신력 하나만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넘게 거의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안 좋게 이제 병이 희귀성 질병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일도 무리하고 잠을 이제 조금 자니까 그렇게 병이 오는 게 잠을 조금 자니까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또 몇 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그때 운이 안 좋게 또 사드 막 이래가지고 그 중국 쪽이 현대차 그 해외 수출이 막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때 또 군산에서 GM 한국 GM이 또 철수하는 막 이런 2000 그게 한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우리도 화물업계에서 물량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근데 뭐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는 차를 풀 할부로 샀는데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딱 나와야 내가 할부를 내고 내가 생각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랑 맺었던 그 하청 계약을 취소를 하고 24시 콜 화물로 이제 콜 화물을 그래도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진짜 그때도 잠을 몇 시간씩 못 자면서 이게 화물은 그 딱 정해진 시간에 거기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열심히 했댔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한마유? 예. 한마유 그건 어떤 거예요? 한마유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는 기름개구리라고 부르는 네. 그 개구리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북방산 개구리라고 하는데 네. 그 개구리의 이제 그 암컷에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수란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도 그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김정일한테 바치고 되게 보약제로 통하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이게 또 동의보감에도 있고 그 중약지라는 대사전에도 있어요. 한의학제로 등록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외화벌이 사업으로 이제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중앙당에도 이제 선물용으로 바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화물을 하고 나서 그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탈북민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면 경력이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기술도 없잖아요. 특별한 기술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게 우리가 했던 거 북한에서 했던 거 몇십 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 양식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한마유라는 물질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건강 이제 보조식품도 만들고 건강 기능식품도 만들고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자체 쇼핑몰에 있습니다. 쇼핑몰에?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면 뭘 쳐야 돼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살 수 있. 예. 아, 그래서 그 링크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예. 보통 이제 그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그 자양강장제 역할로도 하고 뭐 폐결핵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표가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분들한테도 좋고 이게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어르신들은 되게 개구리를 되게 많이 잡아서 드셨다고. 옛날에 먹었죠. 예. 그 개구리가 그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성 선수도 개구리 같은 걸 개구리 죽을 되게 많이 드셨고. 근데 이게 개구리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잡는 게 포획되는 게 불법이거든요. 보호동물이다 보니까 또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양식된 농가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허가를 받고 뭐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 처음에가 고생하죠. 어느 사업이 처음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탈북민들 중에 여기 한국 와서 정착해서 사신 분 중에 그때 북한에서 브로커 활동할 때 그때 넘겨서 이렇게 오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은 처음에 어디서 만난 경우 있었죠. 처음에 이제 제가 네.
제가 이제 8월달에 떠났었는데 제가 그때 7월달에인가 보냈던 분들을 국정원에서 만났는데 아, 국정에서 만났어요? 예. 반가웠겠네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 예. 근데 너 저는 엄청 반갑죠. 너무 근데 그리고 이제 예. 국정원 같은 데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브로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고 근데 브로커들은 내가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특정 것만 이제 그 사람들 진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게 자료화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보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자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를 알더라고요. 제 정보가 이미 국정원에 와 있는 거예요. 아, 브로커 이제 그 되게 젊은 애고 보통 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애였다 이런 게 이름은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7월에 보냈던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만났었는데 못 알아보죠 저를. 저는 내가 그 사람들을 3개월 넘게 내가 진짜 보이부 애들이랑 걔네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걔네들보다 머리를 더 써가지고 그 사람들 보냈던 거지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저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인데는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무 반가워서 막 웃고 이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제 그 남자 여자들이랑 이제 그런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를 보냈던 삼촌 맞죠? 아, 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그 한국에서 그 네. 언니가 그 언니라는 분의 의뢰를 받고 그분 동생이랑 그분 따님을 이제 보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 그분이 한 40대 정도 동생분이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언니 따님이 10대 뭐 이제 한 13살 14살 요 정도였어요. 그 친구들 그래서 국정원에서 만나고 또 이제 뭐 요즘에 SNS 같은데 그쵸. 뭐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이거 내가 몇 년도에 보냈던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런 거. 방송에 또 나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아, 예, 모란봉 클럽 이런 데 나왔던 친구들이. 근데 반갑죠, 되게. 저는 이제 반갑죠. 반갑죠. 근데 예전에 그 사람들도 반가워할 거야.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걸 좀 여유가 수도 되면 있어요. 좀 반가워. 그런 걸 수도 우리가 어릴 때는 동창들도 잘 못 만나다가 네. 조금 여유가 되면 나이 먹으면 더 그립고 막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만갑 한창 막 출연할 때 이만갑에서 한번 그거를 좀 해보자. 네. 그때 이제 제가 보낸 사람이 그 가족만 거의 한 100명이 그렇죠, 됐으니까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그 SNS에 네.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불편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실 그래도 그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방송이라는 그 네. 특성상 이제 또 탈북민들이 그런 방송을 싫어하거든요. 되게. 아, 또 가족들이 있으면 또 방송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일단은 뭐 방송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내 그 고향을 왜 까냐. 이게 좀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현실이 그렇고 그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고 이러길 바래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북한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제가 방송을 출연한 바로는 물론 그런 와중에 이제 말이 가장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니, 방송이라는 게 재미를 위해서 시청률 위해서 좀 가능될 수 있죠. 그런 것도 약간씩. 있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브로커를 하면서 많은 지역에 가봤잖아요. 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북한 지역을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지방에서 평양 가기도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평양 못 가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만 아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모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런 걸 가지고 굶어 죽었다 하면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먹고 살았는데 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방송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저렇게 안 사는데 어디서 거짓말 한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우리 보릿고기 아시잖아요. 네. 보리 나오기 전에는 시골 같은 데는 감자 막 없어가지고 온감자도 없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굶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풀뿌리 같은 거 진짜 먹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야가 이제 탈북민들이 우린 데서 저렇게 안 사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2090이나 90년대에 오셨던 분들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잖아요. 지금 북한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 최근에 온 친구들은 그런 세대를 못 겪어봤으니까 진짜 거짓말이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양에 살았던 사람이 지방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주워 들은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또 이렇게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통행증도 있어 가야 되고, 또 이제 북한은 뉴스가 안 알려주잖아요. 지방에 대해 뉴스를 방송도 안 하고 좋은 것만 이제 김정일이 다녀가면 그게 뭐 이런 좋은 것만 비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뭐 가정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고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대부분 탈북민들이 다 숨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북한에서 살았다는 걸 다 숨기고 살고. 중국에서 숨어 사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약간 더 그런 게 있는 것 북한에 같아요. 가족도 네.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게라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지는 거고, 빨리 북한이라는 사회가 좀 많이 변화가 돼야, 저도 아직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다 보니까 빨리 북한이 뭔가 좀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러길 좀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마음에서 더 많이 더 얘기하고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좀 많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탈북민들 특성이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또 가족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거기를 매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좀 위험한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좀 북한에 대한 활동, 인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북한에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물방울이 천년 떨어져가지고 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천년 바위를 깨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물방울도 천년 떨어지면 그 바위가 깨진대요. 그래서 언젠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북한이 개방이 돼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북한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랄 뿐인 거죠. 저희 세대 안 되면 저희 다음 세대라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관심이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남의 나라,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탈북시킨 사람 중에? 진짜 뭐 특정하게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네. 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최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많이 넘어오니까 사실은. 그렇죠. 거의 일주일 동안 막 굶고, 진짜 사람이 거의 한 열흘 동안 굶으면 일어 못 나요. 그 사람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기절해서 쓰러지고, 진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봤고, 저도 또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죠. 이제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보내주고, 그랬을 때 이제 뭔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교 다니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제가 북한에서 듣거든요. 저 그때 저희 따님 그때 보내줬던 그 친구가 요즘 대학교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그때요. 나도 대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그쪽에서 모르잖아요, 저를. 그래서 전화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나이도 많고 막 30대 중반, 막 40대 초반 이 정도로 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이때 제일 뭔가 이제 뿌듯하고, 나도 한국 가면 나도 대학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탈북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브로커 일하면서? 저는 탈북을 생각을 안 했죠. 안 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지만, 뭔가 그 탈북할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생 때 약초 장사를 막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뭐 한 50km 되는 곳에 자전거 타고 한 5시간을 가요. 쉬지 않고 5시간을 굴러가야 한 50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약초를 사다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겪으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남보다 특별하게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살짝 꼴값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사연 없이 좀 합의라도 먹는 거라도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한국을 좀 보내야 되겠다. 살짝 뭐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침검열을 받고 나서 살짝 그런 감정이, 솔직히 우리가
막 그 조선시대 때 영화 보게 되면 3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이제 할아버지를 많이 죽이면 그 손자가 나중에 꼭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한번 당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 대한 그런 게 좋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짓을 안 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나라에다 지원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우리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온 집안이 다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해명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가졌던 게 다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 동생도 어린 애가 이제 막 며칠씩 굶어가지고 막 그 북한은 다 소세다 밥을 옛날에 우리 시골처럼 소세다 밥을 하는데 애가 3일 굶었었는데 물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가마뚜껑을 툭 열어보더니 애가 거기서 한숨을 푹 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내 동생이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내가 그때는 10대 어린 나이였지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트라우마로 많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남보다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자 뭔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많이 내가 좀 많이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어릴 때는 막 쓰레기장도 뒤지면서 다녔었고 처음에는 되게 그렇게 부끄러웠었거든요. 그 역전 앞에 그 역 같은 데 가서 이제 남들이 담배 피우다 버린 꽁초도 막 주워가지고 그 왜 줬어요? 아빠 드리냐고? 예 이제 북한엔 그 담배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담배를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담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꽁초도 다 안 피우잖아요. 앞에 뽕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앞에 한 1cm 정도 담배가 남아있거든요. 처음에 그 나가서 그런 걸 줬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죠. 제가 그때 10대 나이였었는데 10살 막 이럴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보다 철이 더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부록하고 이랬다가 하면 또 어린 나이에 경력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저기 진짠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저는 일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그런 게 되게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자살하려고 한 3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거를 안 보고 싶어. 우리 집안이 그냥 남들만 무시받고 어디 가서 너무 배고파서 길 가다가 뭐 좀 떨어지는 게 없나. 길 가다가 내가 뭔가 진짜 막 주워 먹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밥알이라도 떨어뜨렸으면. 근데 차마 그거는 내 자존심에 허용이 되지 않다. 근데 굶으면 굶었지. 그런 가정에서 이제 뭔가 이 모든 걸 그냥 보고 싶지 않다. 솔직히 뭐 저희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팠겠죠. 그래서 몰래 이제 칼 들고 나가서 그 창고라고 뭐 시골집도 다 창고 창고죠, 예. 창고 가서 제가 칼 들고 나갔어요. 처음에 한 번 찔렀는데 어딜 찔렀어요? 배를 찔렀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는 내가 어리지만 이제 10살짜리 꼬마지만 내가 모든 걸 겪으면서 내 머리 내에 다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고 그냥 나만 죽으면 내가 안 보니까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그래서 칼로 한 번 찔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자살은 이거 할 게 못 된다. 그렇죠. 피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 정신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 생각에 그다음부터 이제 또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장사 미천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진짜 막 가서 빌면서 외상으로 약초를 가져다가 시내 나가서 팔면 그 키로당 한 몇천 원씩 떨어집니다. 그럼 한 번 팔면 돈이 좀 남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또 시골에 가서 얼마 이렇게 떼다가 참 걸어도 많이 다녔어요. 키가 안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0시간 넘게 거의 걷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탈북시킨 사람 중에 한국에서 이게 술 한잔 먹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좀 만나고 싶고 이랬잖아요. 네. 탈북민들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도 그걸 싫어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살았던 환경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제가 보냈던 사람들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뭐 진짜 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 그때 내가 보냈던 친구들 되게 애들이 똑똑했었는데 찾아보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모른 척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이제? 나 그때 너 어디서 내가 데려다가 야 내가 그때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널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래가지고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근데 살기 지금 어려워서 그래. 좀 살기 좋아지고 나이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생각나요. 생각날까요? 생명의 은인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예. 강해요. 생명의 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살기 솔직히 힘들어요. 내 한 달 일을 해서 직장 다니면은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면은 사실 엄청 시간이 안 나요. 맞아. 거의 잠자는 그런 시간도 거의 뭐 쪼개고 막 그리고 막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굳이 돈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내가 너를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살짝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살짝 그런 느낌이 들려가지고 이게 내가 괜히 오지랖을 피웠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특히 여자들이 이제 북한에서 올 때 아우 근데 한국 남자 만나야지 내가 왜 북한 남자 만나? 이런 생각을 얘기 들었거든요 언젠가. 예, 예. 근데 지금 아내분은 북한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북한 사람. 그런 그렇게 이렇게 뭐 여기 와서 만났네요. 예예. 여기 북한에 있을 때 몰랐는데. 예예. 같은 고향이니까 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느끼겠다, 애틋하겠다, 서로 통하고. 그렇죠. 이제 솔직히 뭐 저희가 구슬치기 막 그 맷돌 가지고 이렇게 막 돌 가지고 넘어뜨리 이런 건 솔직히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네, 그쵸, 알죠.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몰라요. 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살 때 솔직히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널판자로 총도 다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이제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모래 가지고 막 모래 성쌓고 이런 장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돌 가지고 돌치기 막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대화가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았던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군대 갔을 때 막 이런 얘기하면 안 통하거든. 나는 여기서는 군대를 못 가봤잖아. 이런 것처럼 연애 같은 것도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북한의 추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의 추억은 몇 년밖에 안 되고 북한의 추억은 내가 20년 거기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회사 같은데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뭐 선뜻 내가 이제 뭐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내가 이제 쿨하게 안 돼. 근데 내가 만났다가 내가 할 얘기도 없고 그런 뭔가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냥 같이 이제 북한에 살았던 친구는 우리가 이제 뭐 구슬치기 막 이런 못치기 막 이런 거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 알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 재밌었는데 맞아. 이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런 공통점 때문에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잘 통하면 더 이렇게 예. 공감대 형성으로 더 가까워지기가 쉽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뭐 우리가 뭐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북한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북한 사투리가 탁 나왔을 때 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당황해하고 못 알아들을 때는 내가 실수했구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 거 이제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용기가 안 나요. 아마 이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 집 있잖아. 어릴 때 집. 집은 어땠어요? 처음에 어릴 때 이렇게 북한에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생각 나잖아요. 조금 이제 자라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나요? 집에 대해서 집 구조가 이렇게 뭐 저희는 독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독채. 독으로 있는 예. 혼자만 딱 예, 있는 예. 집. 그리고 저희는 이제 터밭 자체도 되게 그 보통 집들은 북한에 이제 하모니카 주택이라 네, 가지고 그렇죠. 네. 아파트가 있고 이제 하모니카 줄집인데 저희 집은 독집이었습니다. 이제 터밭도 되게 크고 텃밭도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집도 이렇게 좀 꽤 크겠네요. 엄청 크죠. 그리고 텃밭 있고 집 있고 나무 땔감 나무 나무로 뗐어요? 이런 그런 건 걱정도 안 했죠. 나무로 뗐어요? 나무로 떼고 이제 저희는 집이 불이 거의 24시간 와가지고 전기가 24시간 오고. 예예. 또 돈을 내면 그 공장 전기를 끌어다 24시간 불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도는 펌프고. 수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수도 나오고. 예, 수도가 나오고.
그럼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네. 태어날 때부터 그죠? 저희는 엄청 잘 살아요. 그럼 그런 집 완전 잘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집을 처음에 저기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 집을 처음에 줄 때? 아니요, 저희 그 옛날부터 집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에 배정해 주는 건 그건 진짜 공산주의 때 얘기입니다. 6, 70년대에 그냥 새로 이제 우리가 금방 전쟁 끝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줬던 거지. 그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이 다 집을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집을 샀을 당시에도 그 집 자체가 되게 그 높은 간부가 살던 집이었어요. 근데 그 간부가 다른 이제 뭐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이 집 자체가 또 이제 그 집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권력도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진짜 저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저희를 모르면 간첩. 아버지가 그 집을 사신 거네. 예예. 아,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좀 부자였네. 그럼 북한에서는 그죠? 완전 부자였죠. 부자의 권력도. 그렇죠. 그만큼 집이면은 잘 사는 집이죠. 그 집에서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저희가 그 1억 원별 받을 때까지였으니까 거의 한 7년 넘게 살았죠. 그럼 거의 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7년. 저희가 1억 원별 받을 때 저희가 8살 정도였어요. 다 생각나겠네, 그럼. 완전 생각났죠. 저희 아버지 와서 잡혀가는 것까지. 그때 저희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밖에 이제 승용차 5대가 와서 딱 검정색, 그때 브랜드 이런 걸 몰랐어요. 검정색 승용차가 5대 딱 와서 집에 서고 이제 집에 그 사복한, 그때 당시에는 그 보이부 요원들 사복한 사람들이 집을 다 포위하고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이제 5명이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가시죠 이러면 그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이제 저희 아빠가 제가 그때 8살고 아니 유치원생이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아빠 손벽을 이제 우리가 TV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 사복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고 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 집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를 이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엄마는 엄마는 있었죠. 엄마 계시고. 예, 엄마는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계속 또 불려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왜 불려가는지 그런 걸 내가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뭔가 분명히 잘못됐던 것만은 알았죠. 그렇죠. 예. 거의 뭐 삼촌들도 다 잡혀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잡혀. 남자들은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사건이 판결이 나면 이제 뭐 관리소를 보내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혼을 시키거든요. 또 여자들은 안 잡아가죠. 엄마는 이혼을 하면 엄마는 안 잡아가고 이혼을 내가 굳이 안 하겠다 하면 다 잡혀서 이제 관리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하도 1년 넘게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 풀려났던 거고 또 그런 기억이 이제 생생나죠. 또 얼마 있다가 아빠가 오신 거예요? 거의 1년 넘게 저희 아버지가 1년 넘게 그 보이부 감옥에 있었어요. 그 엄마는 그 집에 사시고 엄마는 계속 불려다니고 그 집에 살면서 이제 불러다니면서 이제 조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랑 누나는 이제 친척 집에 낳게주고. 네, 저희 뭐 이제 먼 친척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현에 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1년 뒤에 아빠 풀려나신 거네. 예예. 풀려나서 집으로 오신 거네. 집으로 왔는데 이제 뭐 우리가 그 1호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그 먼지까지 다 털어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돈을 이제 저희가 외화벌이 하면서 벌었던 돈도 거의 다 회수당하고 이게 외화벌이해서 벌었지만 그게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의 그게 뭐 안 되는 사회잖아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개인이 잘 사는 걸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뭐 무상몰수, 막 명목에 이런 명목으로 이제 다 회수가 되고. 뭐 TV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이제. 전부 다 살림살이까지. 살림살이까지는 안 가져가고 가전제품 이런 건 안 가져가고 돈만 이제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제 돈은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외화벌이를 해서 벌었다고 하지만 뭐 북한 뭐 우리나라처럼 회계가 뭐 있습니까? 이런 장부가 있습니까? 북한은 은행에 돈 안 넣어놨죠. 은행을 사용을 안 하죠 북한은. 안 기업들도 사용한 기업 한 번도 없네, 은행을 북한에서. 거의 그렇죠 이제. 사용을 하라고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같은 거 나라에서 이제 바쁠 때 채권 발행을 하면 그거를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채권을 사는 거죠. 은행에서 채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북한 사는 동안에 왜 은행 한 번도 그러면 거의 지방 사람들은 거의 은행을 사용을 안 하고 평양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은 예, 은행에서 넣었다 뺐다 해요? 카드 요즘에 카드 같은 것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제 카드 결제하고. 예, 그런 건 하죠. 넣었다 뺐다 평양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하네, 그러면 한국처럼. 그렇죠. 은행에다 예. 넣었다 뺐다 넣었다 예. 뺐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많이 안 넣죠.
많이 넣는 순간 운심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뭐 미국 달러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외화벌이를 하면 그 대금 자체를 달러 아니면 그 위안화 아니면 엔 같은 거로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럼 북한 사회는 외화가 허용되지 않은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면 이제 외화 같은 걸로 이제 운영을 자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왜 중국 같은 데서 물건을 사오려고 해도 북한 돈은 취급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북한에서 외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중국에 위안화로 들어가지고 가서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는 이제 다 해수를 당하고 뭐 가전제품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나왔는데 뭐 돈도 하나도 없고 회사도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뭐 TV 팔고 뭐 이제 그런 거 팔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CD 녹화기 막 이제 네. 그렇게 있었을 때는 그런 뭐 녹화기 같은 거 팔고 뭐 그 이후에 무슨 뭐 냉장고 팔고 뭐 국동기라고 있어요. 그 한국으로 치면 얼음 만드는 거. 얼음 만드는 거. 네. 그것도 팔고 뭐 세탁기도 팔고 세탁기도 저희 집에 일본산 세탁기였는데 일본산 세탁기는 110이에요. 아, 우리도 110이었어 옛날에. 아 그랬어요? 예. 네, 110. 서울도 다 110이었어 예. 옛날에. 110. 예. 그래서 예. 그 220에 넣으면 망가지거든요. 맞아. 그것도 이제 팔고 세탁기도 팔고 뭐 나중에 그렇게 다 팔고. 그 집에서 나온 거야 쫓겨난 거야 그러면 다. 그렇죠. 못 나가고. 집은 몇날 며칠까지 비워놔라. 아, 그러면서 이제 다 짐을 싣고 나온 거네. 예. 짐을 싣고 글로 옮긴 거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이제 친척 집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가전제품 다 팔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그냥 아버지가 이제 낙지바리 배를 타고 낙지 쪽배 잡는 타고 거. 예. 예. 타면서. 북한은 또 이제 낙지를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또 손으로 잡아요. 그 줄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한번 바다 나가면 한 3일 있다가 오시거든요. 동해까지 거의 동해산까지 나오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이 손 여기가 다 그냥 다 피터져요. 그 낚시 줄 있잖아요. 줄 쫙 내려보내가지고 낙지가 걸리면 그걸 하나씩 올린단 말이죠. 5줄 띄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건데 그래서 손 거의 다 피투성이 돼서 들어오시면서 배도 처음 타보셔가지고 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멀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일 출근했어요. 아빠가 바다로. 솔직히 저희 아빠 그런 건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아빠 이제 마중하러 부둣가에 나가면 이제 솔직히 배가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안합니다. 그때 당시 또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쪽배 타고 덴마라고 하는데 그게 그 우리 통통 그 시골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엔진을 달고 나가는 네, 데거든요. 나갔다가 그냥 태풍 그렇죠. 예보가 태풍 예보도 제대로 알고 못 나가다 보니까 태풍 치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막 청진 앞바다에 엄청 많고 막 이럴 때라서 근데 결국에 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결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잘 살게 됐던 거죠. 잘 살게 되면서 그 어렵게 살던 가정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남보다 좀 눈이 좀 빨리 텄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저희 집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왜냐면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초 장사도 하고 뭐 일란 장사를 다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서 이제 뭔가 그 상품 같은 것도 사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에 비싼 지역에 가서 팔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이제 집안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근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랑 계속 떨어져 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내가 중학생 되고 이랬을 때는 부모님들이랑 그런 좀 뭔가 애착적인 게 없었어.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뭐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나를 막 예뻐하고 이러면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나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막 벌고 내가 이제 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돼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저랑 수준 상태가 비슷한 애들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만나는 파트너들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브로커하고 뭐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이럴 때 한 진짜 3, 4년 동안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가서 제가 또 나무 장사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무 장사? 예. 나무 사다 산에가 나무 사다. 차를 제가 직접 이제 끌고 산에 가 현장에 가서 나무를 사야 되는데 내가 차가 없잖아요. 북한은 또 차가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차는 돈 있는 사람들의 상징. 차를 빌려야 되는데 차를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제일 큰 그 북한은 운수대라고 있는데 제일 큰 운수 회사를 찾아가요. 지배인을 찾아. 그때 제가 13살, 14살 때 찾아가가지고 저 지배인 동지를 좀 만나려고 왔다. 왜 그러냐 해가지고 만나면 얘기하겠다 해서 지배인실로 딱 들어가서 어떻게 왔냐 해서 저 차를 좀 한 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나무를 지금 몇 차를 사놨는데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차가 없습니다. 지금 뭐 똑같은 개소리를 하냐고 또 쫓겨났거든요. 하다 두 번째 또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게 뭔가 방법을 내가 달리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장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꽁 장사를 제가 했댔어요. 꽁. 닭처럼 날아다니는 거. 예, 산꽁. 산꽁. 그 중국 친구들이 중국 사람 되게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꽁고기 이런 거. 몸이 좋대요, 꽁고기가. 몸에 좋죠. 그리고 또 꽁 장사를 했었는데 꽁을 또 북한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꽁을 이제 그 한 쌍, 암컷 수컷 한 쌍을 해가지고 딱 들고서 지배인을 찾아가요. 왜 또 왔냐고. 어린 애가 이렇게 가지고 지배인이랑 대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꽁을 탁 내놓으면서 저기 나무 진짜 확실하게 있는데 저 한 번만 믿고 차를 좀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기름값 그리고 차 빌려준 거 서비 다 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배인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속눈썹 치고 야 그 차 한 대 일단 띄워봐라 해가지고 차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5톤짜리 차였어요. 5톤짜리 차면 차를 한 4차 나무 한 4차 정도 싣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차라고 하는 게 그 좀 작은 차 목탄 차 아시죠? 네. 그런 차에 나무 한 차예요. 근데 5톤 차는 길잖아요. 길죠. 예. 그럼 거기에 되게 우리 얘기를 되게 오래 해요. 네, 몇 시에 지금? 3시 10분. 네. 그 차에 그 이제 나무를 이렇게 꽂고 실으면 4차까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 가가지고 이제 참나무 혹시 아시나요? 네. 참나무 알죠? 네. 참나무 화력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나무 거기다 가득 싣어가지고 첫 차는 그 운수대에 딱 넣어줬습니다. 4차 정도면 기름값 차 운행 다 나오거든요. 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한 차는 거기다 운수대에다 넣어주고 다시 그 지배인이 한 차 또 새로운 차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가져다가 이제 제가 그 좀 나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딱 버려놓고 이제 내 차를 팔아가지고 솔직히 한 2차만 팔면 내가 지금까지 샀던 나무들의 그 원 값은 다 떨구거든요. 그럼 저한테 남는 게 2차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 거죠. 그렇게 나무 장사도 했어요. 그때 10몇 살 때 당당하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브로커 할 때도 나이가 어린데 이제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고 이런 거 이제 되게 막 무시하고 어린 새끼가 뭘 한다고 뭐 이러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북한에서 만난 친구들 이제 친한 친구들 있었잖아요. 남만 와서 만난 경우 있어요? 같은 동네 살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렇죠. 좀. 있어요? 친구보다는 그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남만 와서 만나서 반갑죠. 예, 많죠. 되게 친했던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네. 식사하고 뭐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시간이 즐겁죠, 많이. 예. 저도 그래요. 옛날 어릴 때 사람들이 반갑고 즐겁고 그래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요. 여기 서울에서도 되게 그 프랜차이즈로 되게 식당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연매출 한 2, 30억씩 나오는 탈북민이 저희 옆에 동네에 살았던 분이 그분도 이제 계속 만나서 밥도 먹고 이제 식당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뭐 또 그게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나도 어릴 때 그런 사람들, 고향 사람들 만나서 뭐밥 먹거나 이러면 되게 즐거워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 만나고 그죠? 더군다나 죽을 고비를 남기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어가지고 반갑죠. 또 갈 수도 없는 나라니까는 북한은 많이 가고 싶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가고 싶은데 뭐 마음대로 전화 통화라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앞으로 오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네. 뭐 나중에는 오지 않을까. 지금도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지금 거의 막혔죠. 거의 막혔죠. 이제 지금은 전화 자체가 이제 북한에서는 그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총살.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부터 뭐 거의 작년부터 전화를 하다 듣기는 애들도 그냥 다 총살해버리라 이래가지고 네. 연락 오기도 힘들고 네. 뭐 요즘엔 돈을 보내도 뭐 제대로 도착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연락도 거의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막 그 브로커 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쪽에 또 그런 연관됐던 사람들은 뭔가 좀 연락을 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 루트를 잘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뭐 거기서 뭐 브로커 할 때도 뭐 보이브 끼고 막 하면은 뭐 안전하게 뭐 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돈 매기고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좀 뭐 브로커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연락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 예. 있기는 있겠죠. 뭐또 이런 기관들에서도 또 뭐 하겠죠 이제. 그렇죠. 예.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탈북민들이 네. 중국에서 한국에 못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거의 오고 싶은데 몇십만 명이죠. 많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중국이 국경을 너무 북한도 봉쇄를 해놨지만 국경을 갖다 북한 나오기 힘들지만은 중국도 또한 북한 못지않게 북한만큼은 안 되지만은 중국을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베트남 국경도 그렇고 뭐 어디 국경도 그렇고 다 요즘에 막아놨잖아요. 첨단으로 아예 다 이제 네.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초소 통과하기도 힘들고 예. 아마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몇십만은 됩니다. 그렇죠. 그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중국을 빠져나오기도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또 이제 예. 잡힌 사람도 지금 몇천 명이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중국은 또한 북한하고 뭐 친구 나라니까는 약간 공산국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중국 그러-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공산국가들끼리 그냥 통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국민한테도 발붙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북한 탈출해서 중국에 계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떨 때 네. 넘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진짜 방법이 없어가지고. 신분도 없이 살고 이제 언제 네.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에 그렇죠. 참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도 아는 사람 있겠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예. 저한테 또 연락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브로커 했었으니까 이제 그 루트를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알 거다 생각하고 이제 예.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브로커를 지금도 안 했냐. 예,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도움을 드렸던 건데 솔직히 제가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도 이제 요청이 많이 와요. 이제 개인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탈북민들이 연락이 오고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중국에서도 이제 탈북민들을 거의 데려오려고 하면 그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브로커를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중국에도 브로커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랬지만 제가 안 했던 이유가 그런 단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뭐 자금 자체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뭔가 외면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안 한다고. 내가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난 그냥 브로커를 안 한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경계를 뚫고 이 사람들 갖다가 보냈는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뭐 방법은 있죠. 뭐 어떻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있어요. 뭐 중국에서 워낙 훌륭한 그런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데 이제 그 워낙 많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제3국을 통해서 데려오려고 하면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막 오면 이제 그 정착지원금을 이제 뭐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이 올 때랑 갈 때 틀리죠. 틀리는 것처럼 맞아. 오면 맞아요. 아니 돈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네. 어려워서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그럼 그것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바라보고 그쪽에서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또 공짜 요즘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인데. 그렇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많죠. 가족들 때문에 특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적응하기가 사실은 한국 사회가 네.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뭔가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차별도 남아 있고 그렇죠. 탈북민이라고 하면 뭐 그런 안 좋은 인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탈북민들이 서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 체제에서 그렇게 내가 인권도 못 누리고 자유도 못 누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서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막 우리가 외국인들을 예를 들어 고용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막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탈북민들도 뭐 말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사야잖아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날 가르쳐주면 내가 알 수 있는데 왜 그것도 몰라?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뭐 커피 뭐 카라멜 마키아토랑 바닐라랑 그 차이가 뭔가요? 이제 하면 그 차이를 얘기해주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다 같은 말 쓰잖아요. 한국말 쓰잖아요. 안단 말이죠. 근데 회사는 그런 게 안 통한 거죠. 카라멜 마키아토 가져와 이러면 그게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라멜 마키아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회사 생활이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적응 과정에서 이게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오면 뭔가 모든 게 다 쉬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원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정착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많죠. 그 와중에 이제 몇 퍼센트는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냥 북한에 있는 것보다 못하구나. 근데 사실은 북한에 가면 더 못 살 텐데. 김금혁 넘어갔잖아요. 예? 김금혁. 예전에 왜 파주에 네, 뭐,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하고는 저기 뭐 친했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예, 저는 없어요. 얼굴도 본 적 없네요. 예. 얘기만 들었네 그냥. 유수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뉴스로. 탈북민 사회라서 다 친하고 다 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들 못 봤죠. 넘어간 사람 아는 사람 중에 넘어간 사람 제가 못 아는 봤죠. 사람 중에 있습니다. 임지연?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임지연도 저기 서로 접촉한 사실은 없죠. 예. 아, 저희랑 거의 비슷한 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좀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와서 얼마 안 돼서 갔어요. 가는 건 사실 쉬워요. 그렇죠. 중국 가서 북한 대사관 가면 되니까. 예. 근데 거기 예. 가서 걔네가 예. 이거를 내가 거기서 한번 갔다 왔는데 받아주겠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이제 날 보내달라. 네. 나 여기 모르고 왔다 막 이래서. 김련이 있잖아요. 김련이. 그분은 지금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저는. 나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왜냐면 만난 적은 없죠 그분을. 그 보게 되면 물론 진짜 실제로 모르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은 또 이해도 해요. 그게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해야 내가 나중에 언제라도 그냥 가라 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여기서 그렇게라도 해야 갔을 때 거기서 나는 안 죽일 거잖아요. 나는 모르고 한국에 갔지만 내가 한국 가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북한에서 재진 게 없잖아요. 가도 뭐 재짓고 넘은 게 아니니까. 근데 가면 총살 나가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악질이죠. 그 총살 나가죠. 악질이죠. 예. 북한 법으로서는 그죠? 그렇죠. 남한에서 그거 뭐 아무 죄가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사실. 그게 인신매매법이라는 데 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랑 북한은 적대국이다 보니까 네. 한국과 관련되면 그냥 거의 민족반역자의 총살이고 거기에 플러스 사람을 내가 이제 돈 받고 한국에 보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 2개에다 걸어버려가지고 이게 인신매매는 최고의 형기에 의해 가지고 총살이거든요. 그렇죠. 그 2명 이상부터는 한 명을 만약에 내가 모르고 한 명을 중국에 보냈다고 하면 15년이거든요. 형기가. 근데 2명을 보내서는 얘는 그냥 뭐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총살 이렇게 이제 2명 이상부터 총살. 저는 근데 많이
2명도 더 훨씬 넘지만 거기에 한국까지 보냈으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저는 거의 악질 그게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그래도 가고 싶은 생각은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고향이 얼마나 다른나 궁금하고 어릴 때 살던 집도 어떻게 그랬나 궁금하고 그렇죠,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솔직히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가족이 보고 싶은 거죠. 가족 보고 싶죠. 볼 수 있어도 내가 이제 갈 수 없다는 거게.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아니 뭐 통일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이 돼가지고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뭐 그때는 걔네도 법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김정은이라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개혁을 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도 하게 하고, 그렇죠. 에? 저는 저희가 만약 김정은이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딱 안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이렇게 해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뻔치고는 네. 그냥 어차피 개혁 개방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하면 그럼 좀 잘 살아질 거잖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김정은이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네. 북한 사람들. 네. 만약에 제가 북한에 살면 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 독재 지금까지 해서 나쁜 짓 지금까지 했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배를 안 곱게 살게 하면 저는 그게 용서가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이런 걸 계속 강조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 국제 여론도 허용하고, 그죠? 이민도 허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예. 뭔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엔에서 그냥 김정은이 그거를 그냥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정은이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하면 이 사람들이 날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용서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나간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나간 거니까. 일이고 네. 지금에 만약에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네. 솔직히 뭐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만 인권 자유를 누리게 살 수 해주면 솔직히 그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나가서 벌어가지고 베트남 근로자들도 와가지고 베트남 다시 갔잖아요. 자기 나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도. 근데 김정은이는 두려운 거죠. 왜냐면 개혁 개방을 했다가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 쳐들어들어요. 그냥 내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거죠. 네. 아무리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죠. 핵무기는 포기 못. 그렇죠. 근데 자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 가서 팔려가고 그러잖아요. 저들도 많이.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이민도 허용하고 국제선을 허용하면은 그렇게 팔려가서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난 중국 가서, 그죠? 팔려가가지고 사실 뭐 물건 취급받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신분도 없이 살게끔 그렇게 내 국민인데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속으로? 그런 거 생각하는 놈이면 이미 했겠죠. 예? 솔직히 뭐 사장님이나 저나 이제 네. 그런 거 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가감하게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고생을 했지만 확실하게 신분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이러면 용서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를.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대화가 안 되는 놈이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마 옛나라 사람이 만약에 같은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이 센터민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기 좋고. 그죠? 다 누구나 고생했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듯이 김정은이도 진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 가서 신분도 없이 고생하는데 그거 마음은 사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이미 개혁 개방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놈은 인간도 아닌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진짜 개혁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네. 그분들이 용서한다니까요. 네. 저도 용서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서 내가 뭐 중국에서 이렇게 개혁 고생하고 우리가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김정일이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저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가감하게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용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나쁜 놈인 거죠. 진짜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가 이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내가 김정은이었으면 좀 가감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총살에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총성하니까 반대파를. 근데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진짜 짐승 이하의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걔가 개혁 개방을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것 같고. 가끔 김정은이 죽었다, 뭐 어떻게 위급하다, 막 이런 거 가짜 뉴스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죠? 네. 나는 가짜지만 비록 보고 나서 이제 가짜지만은 뭐가 좀 통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실정한 또 같은 놈이 또 올라올 테니까 네,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없는데 나 그거 자꾸 보게 돼요. 그런 걸 가짜인데 뻔히 알면서도 봐요. 좀 가슴 하나 뭔가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그게 그런 거 엄청 많이 봐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면서도 진짜 네. 김정은이가 진짜 용기도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냥 개혁 개방해서 사람들 해외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 네. 진짜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처럼 우리가 독일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대한민국 왔던 것처럼 그쵸. 북한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해외 나가 돈을 벌어서 북한에 들어오고 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해서 이러면 자연히 그때는 우리가 지금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왕래가 자꾸 이러고 되고 이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통일이 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개혁 개방이 되면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을 안 해도 개혁 개방이 돼서 서로가 왕래가 돼도 자연스럽게 그냥 통일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개혁 개방하면은. 김정은이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 폭탄 던질 수도 있잖아요. 폭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건데 진짜 김정은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면 김정은이는 아마 평생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럼요. 예. 완전 획기적인 제가 거죠. 저렇게 네. 누군가 이제 죽였지만 예? 자기가 지금 제가 했으니까 누군가 죽였겠지만 그래도 김정은이는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서 그래도 북한에 몇 천만 사람들을 살렸다 이러면 나중에 진짜 좋게 생각하는 역사에 사람도 길이길이 좋게 남죠. 그렇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김정일보다도 더 이게 좀 3대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좀 제가 큰일이 뭐 생각하는 게 고모부도 죽이고 나쁜 짓을 네.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나쁜 건 나쁜 거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되면 진짜 저는 김정은이 이름이 남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죽는다고 해도 그게 거기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뀔지도 몰라. 그렇게 될지 몰라요. 양아치. 그 모를 자기 일이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될 수. 모를 일이니까 그는 딱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진짜 나쁜 놈인데. 건강은 위험해요. 사실 그렇게 살찌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게 살찐 게 안 좋은 거예요. 운동에 살찐 것도 아니고 드러나잖아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아예.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으니까. 네.